안녕하세요. 프리텔러TV입니다. 오늘은 웹소설 작가를 하시고 싶은 지망생분들이 어떻게 출간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무료 연재라는 방향이 있고요. 이건 필수예요, 사실상. 모든 장르에서. 현대 로맨스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 반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판타지, 현대 판타지, 무협, 로판, BL 중에 한 장르를 쓰고 싶다면 무료 연재를 하셔야 됩니다. 신인이면 거의 네, 하셔야죠. 신인이면 하셔야 돼요. 만약에 판타지, 현판, 무협을 쓰고 싶으시다면 문피아로 가시면 되고요. 로판, BL을 쓰고 싶으시다면 조아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쓰고 싶은 판타지, 무협, 현판이 주인공이 여자라면 조아라로 가셔서 수설을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은 쭉 훑어보시다 보면 투데이 베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투데이 베스트 1, 2, 3등에 올라야 여러분이 카카오 페이지나 시리즈나 리디북스를 딱 들어갔을 때 딱 눈에 보인다, 밀어준다 싶은 그 작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순위가 낮아도 출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좀 잘 나가는 소설을 쓰고 싶다 하면 거기서 1, 2, 3등 안에 드셔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네. 조아라 같은 경우는 1화에서 10화까지 한 2, 3일에 한 편씩 올리다가 이제 11화부터 20화까지 한꺼번에 올리면서 자정에 한꺼번에 올리면서 그 투데이 베스트를 노리고요. 문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문피아 잘 아시는 분? 문피아의 무료 연재 시스템이 이렇다 혹시 아시는 분? 저는 사실 문피아의 무료 연재를 잘 아는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했을 때에는 문피아는 하루에 한 편씩 올려요. 하루에 한 편 같은 시간에 올리고 초반에 연재를 할 때는 문피아의 투데이 베스트 시스템은 하루에 한 번 24시간마다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화까지 올린다고 할 때 조아라처럼 뭐 11화부터 몇 화까지는 한꺼번에 10화를 올린다 이런 게 없이 그냥 하루에 한 편을 올린다. 여러 날에 걸쳐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렇게 여러 편 연참을 하면 가장 조회수가 높은 한 편의 점수만 반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조아라 같은 경우는 합산이거든요. 내가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의 총 조회수, 그날의 총 조회수와 그날 선호 작품이라고 찜을 해준 사람, 뭐 추천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고 아참 댓글 수는 포함이 안 됩니다. 네, 댓글 수는 베스트 점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댓글을 아예 닫으셔도 괜찮아요. 그 문피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거죠?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냥 올리고 있었어요. 네, 그냥 올리고 있으십니다. 조아라는 10편까지는 띄엄띄엄 올리다가 무다다다 자정에 다다닥 올리는 게 국룰이고 문피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편씩 올리다가 나중에 유료화 시기가 됐을 때 강호의 돌이라고 해서 유료화한 이후에 3편이나 4편 아니면 2편이라도 올리는 예절이 있더라고요. 그 가오의 돌이라고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문피아가 옛날에 무협 중심의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원래 그래서. 문피아가 고무림이었군요. 네. 그래서 문피아 자유 게시판 이름이 강호 정담인 거군요. 네, 네, 그 우리 다 같이 강호의 동도들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 연참이라는 단어도 문피아에서 나왔거든요. 그 연속해서 벤다 이런 연속 단어잖아요. 참격? 그게 그래서 그 연속으로 이렇게 벤다고 해서 독자들을 그런다고 해서 여러 개 올리는 거를 연참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이런 무료 연재 플랫폼의 상황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영상의 말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들어가셔가지고 동향을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어서요. 맞아요. 가장 최근에 베스트 1, 2, 3위에 올라온 작품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올렸는지를 참고해보고 최근 30화 이내에 업로드 규칙을 본 다음에 그걸 모방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바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무료 연재 플랫폼도 공부가 필요한 장소죠. 자, 그렇게 무료 연재를 하면 출판사, 에이전시에서 당신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거 우리 출판사랑 같이 해가지고 출간해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병은 내가 원하는 출판사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맞아요. 하는 게 투고입니다. 투고는 출판사의 메일에 내가 내 소설과 내 소설의 시놉시스를 써가지고 봐주십사 하고 보내는 게 투고예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투고를 하는데 한 군데만 파시는 분도 있고 진짜 여러 군데 막 짜자자자 투고를 돌리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고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시거나 내 글은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출판사는 당신의 글의 퀄리티를 따진다기보다는 상업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글이 정말 끝내줘도 아마 장르소설 출판사에서는 박완서님의 글을 출판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상업 독자의 입맛을 맞추는데 실패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더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출판사별로 스타일이 있어요. A 출판사는 벚꽃 스타일이고 B 출판사는 장미 스타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장미인데 벚꽃 출판사에 가려고 하면 벚꽃 출판사는 반려를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완성도 자체가 낮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내도 똑같이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30군데, 50군데 출판사에 투고를 맞아요. 했는데 이 원본 다 별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글이 너무 좋은데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 라는 마음을 버리고 어째서 50군데에서 떡고를 먹었는가 하는 걸 진지하게 자신의 글을 보면서 어떻게 고치면 될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땅을 팔면 안 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개선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전에 아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 글이 너무 별로다. 50군데에서 거절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가 망했을 때 시험을 망치다니 난 쓰레기야 하고 거기서 포기를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내가 중간고사에서 사회를 빵점을 맞았어. 그러면 난 사회 쓰레기니까 앞으로 사회를 하지 않아야지 하고 하는데 손을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애거를 해서 사회 과외를 받은 다음에 이걸 50점이라도 올려야 평균이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글 쓰는 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써서 먹고 살기까지 거기까지는 천재가 아니어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그래서 내가 50군데, 100군데에서 투고를 걸려서라도 계속 쓰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쓰레기도 못 쓴다 이런 자책하는 마음을 버리고 조금씩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아니라 내 글의 단점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고쳐가면 분명히 투고가 성공하고 유료연재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지망생의 과정에 있으시는 분이라면 웹소설에 올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람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지망생이라든지 그런 위치가 사람을 갉아먹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지 경제활동을 좀 병행하시며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인하시는 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작가님들도 출간하기 전에 투고나 뭐 이런 거 막 20군데, 30군데 반려를 당하셨대요, 지망생 때. 그러다가 한 작품 컨택이 왔는데 좀 별로 좋은 출판사는 아니었어요. 컨택이 왔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갖고 그 출판사랑 계속 하시는데 그 뒤로 낸 작품들이 다 잘 돼갖고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여러 군데 떨어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때 알아봐준 출판사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고 떨어지고 이런 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웹소설 작가가 화려해 보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거절을 당하는 직업이거든요. 뭔가 원고를 보내드렸을 때도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고 플랫폼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죠. 원고의 상업성 여부는 가치가 아닙니다. 네, 나의 글과 나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